오늘의 관전 포인트, 선물은 수익을 거두고 현물은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7년째 디플레이션인데 왜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요? 2022년 하락장 데이터에만 매달리는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CCTV와 신화통신도 보도 중이고 업계 거물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인판에 한 스캠 코인이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뜬 걸까요? 가상화폐로 세상을 다시 보고 24 시간부의 비밀을 파악해 함께 부자가 됩시다. 1월 22일 목요일 BTV 중문 채널의 비련화제입니다. 저는 마이클이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코인 시장의 주요 데이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변동은 현금 유입보다는 선물 시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이 청산될 때마다 가격이 급등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겉으론 강해 보여도 사실 강제 환매에 의한 상승이죠. 롱 포지션 청산이 몰리면 시장은 즉시 조정을 받거나 횡보세로 돌아섭니다. 본질적으로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강제 퇴거인 셈이죠. 최근 청산 흐름이 한쪽으로만 쏠리다 보니 24시간 이동평균선이 며칠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베팅하다가 한꺼번에 청산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물 계약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아요. 만약 시장 주도권이 다시 급변하여 가격이 93,000에서 95,000달러 선을 지키지 못하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88,000달러까지 밀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반대로 청산세가 잦아들고 가격이 90,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시장의 주도권이 다시 현물로 넘어올 기회가 생기겠죠. 자,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다시 보시죠. 조정 이후 박스권에 진입해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폭발력은 부족해 보이지만 신규 자금이 빠져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네요. 금리가 여전히 높고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말이죠. 온체인 데이터상 시장시가총액은 1조 1,000억 달러까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물 자금이 가격 정체기를 틈타 물량을 서서히 매집하며 평균 단가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은 정체돼 있는데 원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태는 보통 매도 압력이 제어되고 수요가 공급을 서서히 흡수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점은 향후 실현 시가총액 증가세가 꺾이고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는 가격이 85,000달러 부근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가격이 90,000달러 선을 지켜준다면 자금들이 이미 더 높은 가격대에 비트코인을 선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약 1,620만 개로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보유량이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 2022년부터 거래소 밖으로 유출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물량이 빠져나가는데도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고 매도를 위해 거래소로 다시 입금되는 움직임도 없다는 겁니다. 즉 고점에서 팔려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이나 디파이에 예치하거나 콜드 월렛에 장기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죠.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조차 이더리움 보유량이 416만 개에서 400만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즉각 매도 가능한 물량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물론 보유량 감소가 곧바로 상승을 뜻하진 않지만 잠재적 매도 압력이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격 반등 시 물량이 다시 거래소로 유입된다면 2,600에서 2,800달러 선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유출된다면 가격이 2,700에서 2,900달러 위에서 유지되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일단 수요가 회복되면 시장의 탄력성도 눈에 띄게 커질 것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빠서 다 못 보시더라도 제목만 보고 오늘 코인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멤버십 라이브 방송 날입니다. 새로 채널에 가입하시거나 멤버십이 되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목요일 라이브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센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1대1로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죠. 지금 시장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로 보면 저희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매주 시장 예측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확실히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2022년처럼 70에서 80%나 폭락할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2022년은 어땠나요? 고인플레이션 시대였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죠.
시장의 유동성을 쥐어짜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금리나 기대감은 커지면서 돈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예로 2012년 달러 금리는 0.12%였지만 지금은 3.75%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2022년은 유동성이 급격히 줄고 무위험 이자율이 계속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자본의 핵심 목표는 리스크를 줄이고 원금을 지키는 것이었죠. 반면 현재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고 금리도 내려가면서 중앙은행의 입장이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도 방어에서 다시 위험선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은 6번 정도 처참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시간을 13개월 전으로 돌려보면 68,000달러 선이었죠. 그러다 트럼프 당선 이후 5주 만에 68,000달러에서 106,000달러까지 엄청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2022년 비트코인은 주봉 단위에서 M자형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장기 고점 신호죠.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상승 채널이 깨진 후에 구조적 되돌림에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하락 함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투자자 구조에 있습니다.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계속 흡수하고 묶어두면서 시장이 개인 주도에서 기관 자금 중심의 가격 결정 체계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OKX나 바이낸스에서 저희 현물 카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떨어졌어도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2022년 같은 하락장이 오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정말 낮습니다. 지금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전 하락장의 공포를 지금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 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지표로는 하락세가 맞지만 이제는 개미들이 겁먹고 떠난다고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기관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조정받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댓글창은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이 7로 시작하는 가격을 볼 수 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최근 트위터에서 다들 한 가지 일로 떠들썩한데요. 바로 공기코인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름이 공기코인이에요. 사연은 간단합니다. 한 여성 개발자가 공기가 너무 탁해서 오랫동안 나쁜 공기를 마시다 보니 가벼운 병을 얻어 작은 수술을 받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AI로 전 세계 어디서든 현재 위치의 공기질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밖에서 조깅을 해도 될지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공기코인 프로젝트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대박이 났고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허위에 언급까지 받으며 진정한 탈중앙화 밈코인이 됐습니다. 옛사람들은 물을 마셔보면 그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안다고 했죠. 하지만 산업 시대에는 숨을 쉬면 폐가 가장 먼저 안다는 사실이 참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브라이언 존슨 같은 실리콘밸리의 괴짜조차 나쁜 공기 앞에서는 어떤 건강관리도 소용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죠. 에어오2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설 삼체처럼 몸의 수분을 빼서 재난을 피할 순 없으니 코드로나마 위험을 알리는 카나리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시각화해서 매 순간의 호흡이 더 이상 무모한 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에어오2가 처음 주목받았을 때 많은 이들은 또 뻔한 마케팅일까봐 경계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코인 발행이나 선동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제품 데모였습니다. 이 점이 바이낸스 광장과 X에서 빠르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허이는 진정한 빌딩이란 유행어를 만들거나 이슈를 쫓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장기적으로 이를 완수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의가 확산되자 중국 중앙텔레비전과 인민일보 등 주요 매체들도 에어오2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흥미로운 사회학적 실험입니다. 코인판에서 공기는 원래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뜻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 됐습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만물 인터넷 시대에는 깨끗한 공기가 정말 황금보다 더 희귀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웹2에서 코드로 호흡을 감시하고 커뮤니티는 웹3에서 그 호흡의 가치를 매깁니다. 차트의 등락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하늘을 한 번이라도 더 올려다본다면 그것이 바로 합의의 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위가 말한 빌딩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제대로 해내서 코인 생태계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라는 거죠. 더 이상 화려한 말잔치나 스토리에 의존할 필요 없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가 대접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또한 AI의 발전 덕분에 제품 개발의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밈코인들이 더 많이 실제로 출시된다면 코인 시장의 생태계는 분명히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에어코인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밈코인이면서 탈중앙화된 제품이라면 코인 시장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현재 USD 원대 에어코인 거래 페어에서 그 인기는 이미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듣기로는 상위 3위 안에 들면 바이낸스 상장 알파는 거의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정보는 곧 화폐입니다. 암호화는 자유를 의미하며 혼돈은 단지 새로운 권력 질서일 뿐입니다. 세상을 해독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소유하세요. 스스로 하나의 노드가 되세요. 한정된 공간, 무한한 세계들, 크립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몰리는 건 향후 10년의 금융 주도권을 잡으려는 겁니다. 영상화된 AI 쓰레기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X가 입문용 팩만으로 이 상황을 깰 수 있을까요? 최근 며칠간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주요국들 앞에서 한 발언을 보셨나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믿어왔던 이른바 지정학적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주권 국가가 신성 불가침이라거나 세상 만물에 정해진 법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런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제화나 세계화 같은 건 헛소리입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세계는 점점 더 분열되어 개별적인 연방제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세계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두고 보십시오. 현재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을 모두 합치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점유율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USDT나 USDC 같은 기존의 큰 손들이 스테이블 코인 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니 각국 중앙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압박하거나 규제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금이 어떤 상품을 살지 결정하는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발언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니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위험 회피입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미래의 상업은행 화폐가 중앙은행 화폐와 동기화되어 전면 디지털화될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은 보조도구 역할만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전적으로 전통 화폐와의 연동에 달려 있어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주역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을 보면 유럽의 대응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유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만간 집행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면 도입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일부 국가는 더 현실적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자국 리아라 가치가 8개월 만에 반토막 나자 5억 700만 달러 상당 USDT를 비축해 환율 안정과 무역 결제에 썼습니다. 그러나 협력거래소의 취약점으로 USDT 네트워크를 교체해야 했고 한때 700만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거래소 리피오는 아르헨티나 페소와 브라질 헤알에 연동된 현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으며 국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채를 토큰화했습니다.
대선 당일 토큰 거래량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해당 거래소의 최고 경영자는 2026년에 가상 자산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장기적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자산 관리 규모 1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각종 규제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금융 도구로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천천히 규제하며 시험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직접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향후 10여 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가상화폐도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에서 벗어나 누가 더 유용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경쟁하는 시대로 변할 것입니다. 이곳에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억압해온 곳들은 분명 그들의 초심, 즉 극심한 빈곤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두 가지 주요 전장은 유튜브와 웨이보입니다. 하나는 국제용이고 하나는 국내용이죠. 트위터의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코인 업계 사람들이 트위터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트위터를 오래 보다 보면 딱 두 글자만 남습니다. 바로 불안이죠. 트위터의 코인 업계 전체가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개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짜 가치 있는 부의 비결을 찾기 어렵고 대부분은 포모 증후군 같은 감정들 뿐입니다. 게다가 트위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열면 뉴스, 정치 이슈, 연예 소식이 쏟아져 나오죠. 신규 사용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작은 커뮤니티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트위터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제 사용자들이 정말 머물고 싶어하는 커뮤니티로 다시 이끌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쩌면 우리도 트위터에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6억 명에 달합니다. 미래에는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영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이 될 것입니다. 즉, 실시간 영상 이해와 생성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트래픽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X 플랫폼은 최근 보상형 인포파이 프로젝트를 차단하여 관련 토큰과 생태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인공지능 스팸 콘텐츠도 동시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실제 암호화폐 관련 논의를 본 콘텐츠로 인하여 억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게시물에 실시간 암호화폐 가격과 온체인 데이터를 표시하는 스마트 캐시 텍스트를 출시하여 정보 획득 경험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X의 제품 책임자인 니키타 비어는 팀이 수개월간 준비한 스타터 팩 기능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000개 이상의 관심 분야별로 신규 사용자에게 우수 크리에이터 모험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기술, 비즈니스 및 밈코인 거래 등 세부 분야를 아우릅니다. 사실 트위터에 대해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잉6437이라는 사용자가 엑스머니가 곧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X의 핵심입니다. 엑스머니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X가 구축한 지갑 시스템으로 타임라인에 내장되어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언젠가 수합 방식으로 테더를 비트코인으로 다시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 X는 최대의 거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X의 진정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이는 트위터를 위챗처럼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X 토큰을 발행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모든 합의를 활용하려는 머스크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트위터 X가 플랫폼 토큰을 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2016년에 탈중앙화 소셜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올해 게시물도 이미 전부 파이어플라이로 바꿨죠. 그는 요즘 많은 소셜파이들이 코인 발행과 투기에만 급급해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이라는 본질을 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는 대신 구글의 제미나이를 외부 도구로 선택해 시리 같은 기존 제품의 생성형 인공지능 약점을 한 번에 보완했습니다. 베트남이 이번에 정말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면허 발급, 변경, 회수 절차를 한꺼번에 정비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언제 금지되는지 모두 규칙에 따르라는 뜻이 명확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보스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약 20만 개를 매각하지 않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으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압수물에서 국가 자산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예전엔 금을 캐내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중국 과학원이 황철석 표면에서 금이 조금씩 자라나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이는 인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저온 저공해 금 추출이 더 이상 실험실 안의 공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OKX와 바이낸스에서 저희 현물 카피 트레이딩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저희는 전 세계 랭킹에서 사용자 수익, 주문량, 유지시간 모두 1, 2를 기록 중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제 신호를 따르지 않더라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타는 반드시 달러 기준이어야지 코인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매일 클릭해서 사고팔고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시기도 하는데요. 기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런 불안한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뛰어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시장이 잠잠하고 기회가 없을 때 멘탈이 흔들리면서 매매를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정말로 시험하는 것은 당신의 반응이나 동작이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얼마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문제는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잦은 매매가 가져오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이 아니라 대개 감정의 기복뿐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쉽고 안 풀릴 때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조급해지죠. 결국 그런 소모적인 과정 속에서 비용만 조금씩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단타 매매에서 모든 거래가 당신을 목표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미한 거래를 줄이는 법을 배우면 계좌가 당장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매매 리듬과 멘탈은 분명 훨씬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쪽은 멤버십 가입 경로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저희와 함께 노력하며 천천히 부자가 되고 비트코인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내일